목숨 건 탈모 대책 절대 비결 21가지. 탈모는 현재 뚜렷한 약이 없는 실정이다. 한번 빠진 머리는 다시 나긴 어렵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 탈모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줘야 최소한 탈모를 지연시킬 수 있다. 1. 항상 두피 마사지를 해준다. 두피보다 두개골 쪽이 발달된 사람은 두피가 긴장되고 두피 혈관이 압박을 받아 혈액의 흐름이 나빠진다. 그 결과 모근에 영향이 못 미쳐 모발의 성장이 먹고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한편 혈행이 활발하더라도 혈액 중 모발에 영양소가 되는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탈모가 일어난다. 매일 두 손의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수분간식 두피 마사지를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모발의 영양 공급이 촉진되므로 두피 건강은 물론이고 탈모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모근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두발의 성장이 약화되면서 탈모 현상과 더불어 비듬이 생기게 된다. 마사지는 두발의 기초 손질로서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머리카락이 버석거리면서 건조하거나 거칠고 숱이 적을 때, 두피가 심한 지성일 때, 갑작스럽게 비듬이 생겼을 때 마사지는 꼭 필요한 것이다. 두피 마사지는 머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줌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손끝이나 끝이 굵은 솔 등을 이용해 두피를 마사지하면 모근 대사에 도움이 된다. 효율적인 마사지의 방법은 두피를 두개골에서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틈틈이 두피 마사지를 해야 한다. 즉 두피와 두개골을 분리시켜 피가 흐르게 해주어야 한다. 두 손의 손가락 끝으로 매일 수분간식 머리 전체 두피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모발에 영양이 골고루 공급되기 때문에 두피 건강과 탈모 예방에 좋다. 2. 좋은 식습관과 머리에 좋은 음식 섭취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 잘못된 식습관은 몸의 건강 및 모발 건강에도 좋지 않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아침밥을 거르는 습관 등으로 인해 영양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자연히 모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비타민이나 필수, 영양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리가 중단되고 체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다. 식생활과 관련되어 많이 나타나는 빈혈이나 변비도 모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식생활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 예컨대 털의 성분은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인데 성장을 촉진하는 식품으로는 검정콩과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가 으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콩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언젠가부터 검정콩을 먹으면 좋다는 말이 퍼졌는데 혹자는 이를 동양의학의 음양오행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고 단백질인 콩의 영양학적인 가치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일본에서 탈모와 대머리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연요법은 검정깨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본다. 머리카락에 좋은 검정콩, 검정깨, 다시마, 하수오 등을 혼합하여 자연식을 만들어 매일 복용하고 간편한 한방을 만들어 매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검은 콩은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는데 효과가 크며 또한 검정깨는 피를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어 머리카락을 검게 한다. 특히 머리카락이 잘 자라지 않거나 흰머리를 예방하는 데는 검정깨가 최고의 식품이다. 또한 모발에 유익한 건강식품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탄수화물, 광물질, 수분 등 6대 영양소로 왕성한 기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모발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주려면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E, 요오드 등이 들어있는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영양분은 주로 야채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다. 해조류에 포함된 요오드는 털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 해조류는 모발 발육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 E 원료가 되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어 늘 먹는 것이 좋다. 발모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미료의 원료인 글루타민산과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흔히 다시마나 미역이 대머리 예방에 좋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들 영양소가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동물성 지방이나 담배, 설탕,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멀리하는 게 좋다. 3. 모자나 가발 등 공기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피한다. 빠져버린 부분을 남에게 보이기 싫다고 모자나 가발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탈모된 부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나 가발을 쓰면 머리의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두피를 뜨겁게 하고 땀이 생기면서 피부에 자극을 줘 두피를 쉽게 짓무르게 한다. 일례로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은 중동 지방의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탈모 환자가 많은 편이며 항상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여성의 탈모가 심한 것을 보면
결국 머리카락은 습한 지역의 풀이 쑥쑥 잘 빠지듯 쉽게 빠져버리는 원리와 같다. 즉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하여 모발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발은 사용 시간을 줄이고 벗은 뒤에는 머리를 가볍게 안마하고 쉬게 하면서 깨끗이 씻어줘야 한다. 4. 물을 많이 마신다. 한의학에서는 탈모를 열이 많아서 생기는 것으로 본다. 즉 몸 안에 열이 많아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물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은 그 사막화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다. 실제로 물을 많이 먹고 머리가 많이 났다는 신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물은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면 좋다. 수없이 많은 인체의 모든 세포는 각각 영양을 섭취하는 한편 노폐물을 배출한다. 이것을 신진대사라고 한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러한 세포의 신진대사가 완전히 행해질 수 없어.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땀이나 용변 등을 통해 하루에 약 2.5리터의 수분을 배설한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2.5리터의 수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통 음식을 통하여 0.5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게 되므로 매일 물이나 차를 2리터 정도 마셔야 세포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된다. 또한 물은 홀짝홀짝 자주 마시면 좋다. 5. 충분한 수면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을 취한다. 업무든 오락이든 밤을 새워가며 하는 것은 금물이다. 머리카락은 부교감신경이 활발히 작용할 때 발육이 촉진된다. 따라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돼 모근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없으므로 계속 잠이 부족한 상태로 생활하면 수치 정상인 사람도 탈모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철야를 함으로써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모발의 발육도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모발이 자라는 것은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다.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었을 때 모발 성장이 최대가 되는 것이다. 6.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진다. 피부과 의사들이 현대인들의 탈모 원인 제1위로 꼽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여성 심지어는 어린이들에게까지도 탈모가 많아지고 있다.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든 과도한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긴장시켜 머리에 땀과 기름기가 많아져 비듬을 생기게 하고 모발을 손상시켜 탈모를 일으킨다. 거기에다 신경을 계속 씀으로써 뇌의 신진대사가 격렬해져 혈행 공급의 부족을 일으켜 모발을 영양 불량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며 모발 역시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의 혈관이 수축되어 혈행장애가 나타나 모발육에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정서 불안이나 초조, 걱정 등 부정적 감정은 아드레날린을 계속 분비하게 만든다. 7. 지나친 커피를 피하고 녹차를 많이 마신다. 녹차의 카페인과 후라보노이드 성분은 피를 맑게 하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적당한 커피는 카페인의 각성작용으로 그리 나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중독 증상이 나타나 계속 먹지 않으면 몸이 나른해지고 기운이 없어진다. 예전에 책에서 보았는데 보통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왠지 다른 날보다 커피가 쓰다고 느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증거이라고 한다. 우리 몸은 혈액 성분에도 들어있는 맛들에 대해 피로 정도 등 그때 상태에 따라 욕구를 일으킨다. 운동 후 단 것이 먹고 싶으면 포도당이 소비되어 혈당치가 내려갔기 때문이고 또 유난히 입맛이 쓰면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이다. 보통 때와 똑같은 커피인데도 유난히 쓰게 느껴지면 지체 없이 기분 전환을 해야 한다. 적당한 양의 커피는 기분을 풀어주지만 지나치면 위를 버리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이 된다. 또한 설탕의 단맛은 피부를 느슨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두피가 늘어지게 되어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커피에 설탕을 듬뿍 넣어 마시게 되면 커피의 쓴맛과 설탕의 단맛이 더해져서 머리카락에는 최악의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카페인도 몸에 좋지 않다. 녹차를 마시는 것은 는 탈모를 일으키는 DHT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니 커피는 하루 1~2잔으로 줄이고 커피보다는 녹차를 마시길 권한다. 8. 머리의 청결을 유지한다. 머리를 감는 일은 모발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두피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 피부가 충분히 호흡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발을 소생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더 빠진다며 감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행동은 결론적으로 탈모 방지에 일체 도움이 안 된다. 머리를 감지 않아도 며칠 지나면 빠질 머리는 다 빠지는 것이다. 두피가 더러우면 전염성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비듬이 많으면 탈모가 더 빨리 일어나므로 두피가 지루성인 사람은 매일 감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9. 올바른 세발법이 중요하다. 보통 사람은 두피에서 기름기, 때, 죽은 세포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이내지 3일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감는 것이 가장 좋다. 건조한 머리에 샴푸를 바로 묻히지 말고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분량의 샴푸를 물과 비벼 거품을 내 최대한 희석시킨 뒤 두피에 골고루 바르는 것이 좋다. 거친 세발법 역시 모발 건강에 좋지 않다. 샴푸를 곧바로 정수리에 쏟은 후 손톱으로 빡빡 긁어대는 세발법은 그 당시는 시원할 수 있으나 두피를 손상시켜 염증에 감염이 될 수도 있으며 모근을 손상시켜 발육에 방해를 할 수도 있다. 세발을 할 때는 반드시 손피부로우로 마사지하듯이 세발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헹굼을 철저히 하여 비누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10. 샴푸 선택 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탈지력이 강한 샴푸보다는 순식물성 샴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인디안들에게 대머리가 없는 게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순식물성 샴푸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샴푸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헹구어야 하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비누의 사용도 금하는 것이 좋다. 샴푸가 독해 머리카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비누로 머리를 감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누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세정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누는 머리카락이 많은 두피에 사용하면 세척이 어려워 계속 축적되는데 이것이 산소 공급과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누로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빳빳하고 윤기가 없어지는 것이다. 반면 샴푸는 모발에 낀 유분을 제거해 머리카락을 깨끗이 해준다. 또 약산성을 띠고 있어 두피의 건강을 돕기도 한다.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자연식 식물성 린스를 만들어 사용하면 모발의 영양 공급 및 비듬 방지에 효과적이다. 11. 드라이의 사용 시 고열을 피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머리는 젖은 상태에서 제일 약해 머리를 비비면서 말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방법은 큰 타월로 전체적인 물기를 제거한 후 작은 타월로 톡톡 두드리듯이 나머지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고온의 드라이를 매일 사용하는 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파괴시키기 쉽다. 젖은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게 되면 이중으로 모발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모발이 건강해야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도 줄게 된다. 또한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아직 학문적으로 인체에 해롭다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몸에 이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머리를 말릴 때는 먼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반드시 20cm 내지 3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드라이어 바람을 쐬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바람으로 드라이를 마무리하면 헤어스타일을 오래 고정시킬 수 있다. 12. 땀을 흘린 뒤에는 가능하면 찬바람을 쐬지 않도록 한다. 땀을 흘린다는 건 땀 구멍이 잔뜩 열려있는 상태라는 말인데 이때 찬바람을 쐬면 모근이 더욱 약해진다.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나서 곧바로 찬바람을 쐬는 것도 아주 좋지 않다. 간혹 직장인들 중에 아침 시간이 바빠서인지 머리를 감고 나서 그대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지만 되도록 이런 행동은 삼가야 한다. 머리를 말릴 때도 반드시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고 찬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은 피해야 한다. 13. 알지 못하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를 살핀다. 탈모는 주로 스트레스나 호르몬 등으로 일어나지만 두피 자체 상태에 병이 생긴 경우에도 흔히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이 있으면 머리가 쉽게 빠지게 된다. 특히 이런 증상이 오래되면 머리뿌리인 모낭이 파괴되어 머리 자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탈모가 일어난다. 물론 항암 치료 등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여자의 경우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탈모 현상이 생긴다는 최근 보고도 있다. 14.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두피의 열과 습을 발산하므로 두피를 건강하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머리카락을 튼튼히 해주며 체질 변화에 도움을 준다. 격렬한 심한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수영, 달리기, 줄넘기, 걷기, 배드민턴 등 전신 혈액순환을 도모하며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15. 스트레스를 피한다. 소위 탈모증은 현대병 또는 문명병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신종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중한 업무는 물론 인간적인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혈액의 흐름을 저해하거나 불면증으로 만성피로가 누적되는 등 결국은 두피의 순환은 물론 모발의 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탈모로 하여금 다시 탈모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이 편하면 입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변도 잘 나오게 된다. 16. 담배를 끊거나 줄인다. 담배의 성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니코틴인데 이는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온다. 흡연으로 인한 비타민의 부족 현상은 탈모를 가속시킬 수 있다. 충분한 비타민 공급보다 금연이 우선일 듯 싶다. 알코올의 경우는 소량을 섭취했을 때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는 하는 반면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담배 한 개 피를 피웠을 때 1도의 체온이 내려갈 정도로 혈행의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결국 모발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담배 한 개 피는 25mg의 비타민C를 파괴시킨다. 17.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빗질도 상당히 중요하다.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빗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혹시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건 아닐까 해서 손을 대기도 꺼려한다. 하지만 잘못된 상식이다. 빗질은 두피의 혈행을 자극해서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손질법이다. 보통 두피의 영양분이 머리카락에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번 정도 브러싱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머리 감기 직전에도 브러쉬로 머리를 한번 빗어주는 것이 좋다. 빗는 방법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해준다.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빗어야 모낭의 기름이 모발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도포하게 된다. 빗질은 거꾸로 하거나 모발을 꼬아놓으면 기름기가 전반적으로 도포되지 않기 때문에 모발 중간이나 끝이 손상되어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단 젖은 상태에서 빗질하는 것은 머릿결 손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삼가해야 하며 강한 브러싱은 정전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 18. 절주를 한다. 두피는 모발에 가려져 있으나 얼굴 피부에 비해 상당히 예민한 피부 구조를 되어 있다. 특히 알코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홍반 및 염증을 유발하며 피지 분비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과음은 간에 부담을 주게 되며 모발, 두피에 또한 손상을 준다. 따라서 적당한 음주를 해야 하며 세정에 신경 써야 하고 염증이 나타난 경우 진정작용을 시켜야 한다. 물론 술은 약으로도 훌륭한 작용을 하기도 한다. 19. 빈번한 자위나 성행위는 자제한다. 성생활이 지나칠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는 우선 성생활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은 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가 손상되면 살이 빠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며 만성적인 피로 증상이 찾아들며 직접적으로 간과 콩팥 등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활발한 성생활은 젊음을 되찾아주지만 지나치면 흰머리를 늘게 한다. 빈번한 자위행위나 과도한 성행위는 신장의 기능에 무리를 주어 탈모 현상을 촉진하게 된다. 특히 음주 후에 성행위를 삼가는 것이 좋다. 20. 모발을 쉬게 해준다. 잦은 헤어젤과 무스, 스프레이의 사용 및 탈색, 염색, 파마는 가급적이면 피한다. 드라이의 헤어젤 그것에 스프레이까지 합세하여 끊임없이 모발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무스나 젤 등은 두피를 자극하여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되며 탈모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머리카락을 탈색시키거나 염색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의 결이 파괴되어서 탈모가 쉽다. 너무 자주 염색이나 탈색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머리카락이 갈라지거나 중간 부위가 가늘게 찢어져 끊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탈모가 되는 것이다. 또한 파마는 파마액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모피질 속의 영양분과 지방분을 용해시켜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화제는 많이 사용하면 산화 능력이 너무 강하여 모피 속의 머리를 검게 하는 흑색소를 파괴시켜 머리가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가늘어지게 되는 것이며 파마 후 두피에 손상을 입혀 유지방을 벗기게 되어 가렵고 건조해지며 얇은 비듬이 많이 떨어지게 한다. 어쩔 수 없이 파마를 해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되도록 나중에 머리가 건강해지면 하는 것이 좋다. 21. 미지근한 물로 자주 목욕이나 반신욕을 하도록 한다. 어두운 곳에서 미지근한 소금물 욕조에 누워있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게 된다. 이렇게 하면 감각을 관장하는 두뇌 기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혈압이 떨어지는 등 정신 건강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난 탈모증일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에 대한 끈기와 스트레스의 원인 물질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이다. 즉 적어도 6개월 이상 치료가 지속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정신과 치료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